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의 선택 도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는 도구 상자 좌측에 있는 이 도구 상자의 첫 번째 있는 아이콘에 있습니다. 자, 한 줄일 때는 두 번째, 두 줄로 도구 상자가 되어 있을 때는 첫 번째, 이 사각형 점선으로 된 렉탱귤러 마키 툴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사각 선택 영역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를 길게 누르면은 원형 엘립티컬 마키 툴, 원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요. 싱글 로우, 가로로 1픽셀만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 싱글 컬러 마키 툴, 세로로 1픽셀만 선택할 수 있는 도구로 총 4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렉탱귤러 마키 툴 사각 선택 영역 도구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점선으로 사각형의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만큼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선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내가 선택한 영역 안에서의 색깔을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색깔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여기 무브 툴이라고 해서 이동 버튼입니다. 움직일 수도 있고요. 자, 포토샵에서는 움직일 때는 내가 영역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면 그 부분을 오려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 이동을 할 때 선택 영역일 때의 마우스 모양하고 자, 이동을 눌렀을 때 가위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마우스의 모양이. 그래서 이때는 오려낸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쪽에 보시면은 앞에 있는 부분을 정경색, 포그라운드 컬러, 뒤에 있는 색깔을 배경색,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는데 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액자에 지금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뒤에는 흰색의 배경 종이가 한 장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옮겨도 뒤에 흰색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영역 선택을 했는데 내가 지금 선택한 영역보다 옆으로 조금 더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옵션 바에 보시면 New Selection이라는 항목에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Add to Selection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면 얘는 추가 영역 선택이에요. 자, 마우스의 모양이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는 Subtract from Selection, Subtract이라는 거는 뺀다란 뜻이죠. 자, 이렇게 내가 선택한 영역에서 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Intersect with Selection, 교차된 부분만 선택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을 했을 때 기존에 선택된 부분과 내가 새로 선택한 영역에 교차되는 지점이 있겠죠? 그 부분만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되어진 영역은 Ctrl D 버튼을 누르면 영역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옵션 바의 기본값은 New Selection, 이 첫 번째 아이콘에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방금 설명한 부분들을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추가 선택이에요. 아까 이 두 번째 아이콘 Add to Selection처럼 Shift는 추가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Alt 키는 이 세 번째 Subtract 선택을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hift로 추가로 선택을 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제외가 되는 것이죠.
자, 쉬프트와 알터키. 쉬프트는 더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알터키는 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있는 교차로 선택하는 Intersection with Selection 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려면 단축키는 Alt하고 Shift 키를 같이 누르시면 돼요.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 드래그를 하면 겹치는 부분들만 남고 나머지 부분이 제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택한 영역이 필요가 없을 때는 Ctrl D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동하는 방법과 크기 조절하고 회전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배웠던 사각 선택 영역 도구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선택을 이렇게 했어요. 자, 선택을 하고 나서 내가 좌우의 선택의 이 여백을 보니까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더 여백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에 선택한 부분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방법도 있겠죠. 조금 전에 배웠던 이 Subtract to Selection 이 기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단축키를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lt키를 누르면 제외가 되죠. 그러면은 마우스를 바깥에서부터 제외하고자 하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빼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조금씩 다듬어 나가면 내가 원하는 부분들만 잘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영역 안으로 마우스를 집어 넣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선택 영역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선택한 대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점선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Ctrl T 단축키 Ctrl T를 누르면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이 생겨요. 바운딩 박스의 모서리 부분을 자,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해보면은 돌릴 수 있는 것처럼 모양이 바뀝니다. 이때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내가 선택한 이미지를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Ctrl T 눌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뭐 회전을 할 수도 있고요. 항상 마지막에 엔터를 쳐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Ctrl D 눌러가지고 선택 해제를 해버리면 내가 처음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방금 잡았던 영역을 잡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선택을 해서 이 상태에서 뭔가 마무리를 확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Ctrl Z를 눌러서 Undo라는 명령어죠. 뒤로 되돌려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히스토리라고 하는 작업 내역이 있습니다. 자, 요건 이 부분은 내가 지금까지 작업한 기록들을 보여주는 것들인데, 자, 이렇게 한 단계씩 뒤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되돌려 놓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다시 Ctrl T 눌러가지고 크기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잡고 자, 이렇게 늘리면 자, 크기가 커지죠. 자, 이쪽도 잡고 이쪽도 잡고 최근 포토샵 버전에서는 크기 조절하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이 크기 조절이 정비례로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정비례라는 말은 내가 가로를 늘릴 때 세로도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논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해서 정비례가 아닌 경우에는 자, 뭐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 자, 이렇게 늘릴 때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면 안 되겠죠. 유니폼 스케일과 논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유니폼 스케일은 자, 이렇게 정비례로 크기 조절을 하는 것.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밖에서 예전에는 쉬프트를 눌러야지 정비례로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포토샵 최근 버전에서부터서는 쉬프트를 누르면 오히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용자들은 좀 이것 때문에 이제 당혹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놓으면 오히려 좀 더 편하죠. 굳이 정비례로 내가 크기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쉬프트를 누르지 않고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쉬프트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 내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다리가 좀 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컨트롤 T 눌러서 트랜스폼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효과를 주지 않고자 할 때는 ESC 버튼을 눌러가지고 프리 트랜스폼 기능을 해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선택 영역은 그대로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에 어드저스트먼트라는 항목인데, 이 부분은 포토샵에서의 어떤 색상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어드저스트먼트는 한글판에서는 조정 뭐 이런 메뉴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아까 휴 세츄레이션 이라는 항목인데, 단축키는 컨트롤 U를 눌러도 됩니다. 색상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아니면 어드저스트먼트에 데세츄레이트라는 항목이 있는데, 채도 감소라는 뜻이에요. 자, 얘를 한번 눌러주면 흑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선택한 영역만. 자, 그러면 배경은 컬러인데 내가 선택한 영역만 흑백으로 바뀌어서 좀 더 분위기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다른 이미지인데, 자,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만 이미지에서 어드저스트먼트에 세츄레이트로 흑백으로 바꿔주면,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영역에만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토리 패널로 가서, 자, 이전 단계로 다시 되돌려 가지고 내가 선택한 영역만 이미지를 흑백으로 만들기 이전 단계까지 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을 한 지점 안에다가 마우스를 넣어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Select Inverse라는 항목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는 Ctrl Shift I를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선택한 영역의 반전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을 봐서는 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지점을 선택을 했잖아요. 요 고양이가 들어있는 부분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상태는 고양이를 제외한 이 바깥 부분이 선택이 된 거예요. 반전 선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다시 이미지에서 어드저스트먼트에 디세츄레이트로 흑백을 주면, 자, 이렇게 고양이를 제외한 나머지의 배경 부분이 흑백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부분들의 명령어는 여기 메뉴의 Select라는 항목에 이 부분입니다. 자, All은 전체 선택이에요. 이렇게 Ctrl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자, 다시 Ctrl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고, 혹은 여기에서 All 눌러도 되고요. Deselect는 선택 해제, Ctrl D. 자, 이렇게 누르면 선택 해제가 되고요. Ctrl D를 단축키를 눌러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Select Inverse, 선택 영역 반전. 자, 아까 확인했던 단축키 Ctrl Shift I. 자,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되는데, 사실 지금 설명한 메뉴들의 기능은 여기에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단축키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쏘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쏘는 올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sso 툴을 아이콘 모양을 딱 봐도 올가미처럼 생겼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밧줄처럼 이렇게 쭉 올가매 가지고 선택을 뭐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시작점에 가다가 놓으면은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지는 기능이에요. 자, 근데 사용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이 고양이의 외곽선 부분의 테두리를 정말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선택하기는 좀 힘든 도구입니다. 올가미 도구는 주변의 어떤 이 가장자리에 선택하고자 하는 대상에 가장자리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일 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사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마우스로 제어하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최대한 근접하게 이렇게 선택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보다는 타블렛 같은 도구로 선택을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작업할 때 마우스가 최적화된 도구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동 버튼을 눌러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잘라내서 옆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잘라내서 옮기게 되는 것인데, 이때 자, 이동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면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hift까지 같이 누르면 이렇게 반듯하게 이동이 되어져요. 자, Ctrl D 눌러서 영역 선택 해제를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고양이를 두 마리를 만들 수도 있겠죠. 다음은 폴리곤 라sso 툴입니다. 라sso 툴을 길게 누르면 두 번째 있는 항목이 폴리곤 라sso 툴인데 다각 선택 도구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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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클릭만으로 직선으로 선택을 해서 어떤 형태를 선택을 마무리 짓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쭉 선택을 하다가 시작점을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시작점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폴리곤 라sso 툴 옆에 조그맣게 동그라미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딱 찍어주면 되는데 거기를 벗어나면 자, 이렇게 딱 찍었는데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이죠. 이때는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찾아가요. 제가 지금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놔서 이렇게 좀 약간 어긋났는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기능이고 모양이 각진 형태의 어떤 대상을 선택할 때 좋습니다. 이런 곡선이 많이 들어간 대상, 고양이라든가 동물 같은 것들은 적당하진 않겠죠. 자, 지금 이 이미지는 박스 자체가 이렇게 각이진 형태이기 때문에 방금 설명한 폴리곤 라sso 툴로 작업하기는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작점에서 찍고 두 번째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확대를 좀 해가지고 세 번째를 선택을 하고요. 자, 네 번째를 이렇게 딱 찍었는데 내가 잘못 찍었어요. 여기로 이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실수로 이렇게 클릭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한 단계 취소가 됩니다. 자, 또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두 단계 취소가 되고요. 자, 이렇게 찍고 한번 찍고 자, 이렇게 직선만으로 조금 나눠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손바닥 이 핸드 툴은 임시 명령어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능을 쓴다고 해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다각선택 도구 명령어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쓸 수 있는 명령어예요. 자, 이렇게 찍고 자, 이렇게 시작점까지 가서 자, 엔터 쳐서 시작점을 자동으로 찾아서 마무리를 해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동 버튼 누르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를 하면 복사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얹어 놓을 수도 있겠죠. 자,
위치가 안 맞으니까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해서 맞춰준 다음에 엔터 키 누르고 컨트롤 D 눌러가지고 선택 해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그네틱 라쏘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 올가미 선택 도구라는 기능인데, 마그네틱 자석이라는 것은 자석의 특성이 가까이에 있으면 자동으로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이 꽃 어떤 배경에 꽃이 이렇게 한 송이가 지금 있는 이미지인데, 기존에 배웠던 선택 툴로서는 선택을 하기가 매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틱 라쏘 툴은 자동으로 외곽선을 추출을 해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배경과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색상이 대비가 또렷해야 돼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누가 봐도 배경이 구분이 잘 되어져 있잖아요. 가령 뭐 이런 이미지도 가능을 합니다. 근데 마그네틱 라쏘 툴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외곽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그네틱 라쏘 툴보다는 조금 전에 사용했던 폴리곤 라쏘 툴이 선택하기가 훨씬 더 작업 속도가 더 빠를 것이고요. 자, 이 이미지는 배경과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대상의 색상 구분이 잘 되어져 있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자잘자잘한 잔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요. 정확하게 추출하기도 힘들 뿐더러 하더라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다른 기능을 또 사용을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렇게 잔털이 많은 것들을 또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강의를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확대를 또 일단 해야겠죠. 확대를 해서 자, 클릭하고 내가 시작하는 시작 지점을 임의로 잡아서 클릭한 다음에 쭉 이렇게 경계선 부분만 따라가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가끔 너무 빨리 지나가면 얘가 인식을 못하고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선의 색상이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자, 여기도 방금 이렇게 좀 삑사리가 났어요. 이때는 백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전 단계로 취소를 해주시고 다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한 번씩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선이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할 때만 한 번씩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마그네틱 라쏘 툴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Alt 키 누르고 이동을 해서 컨트롤 T 눌러서 이미지를 줄여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배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고 컨트롤 T 눌러서 모서리를 잡고 줄여서 엔터를 쳐서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설명한 마그네틱 라쏘 툴의 기능 중에서 상단에 보시면 옵션 바에 프리퀀시라는 항목이 있어요. 기본값이 57로 되어 있는데 2배로 올려볼까요? 100 정도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모서리 부분에 가장자리 경계선의 추출을 시작을 하면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추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형태들은 이 수치를 좀 더 올려주시면 되고요. 모양이 덜 복잡한 형태들은 반대로 수치를 좀 낮춰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무조건 높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포토샵에서의 선택 도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